본 사람이 처음 봐도 두산의 인권 경영이 뭔지 바로 딱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략적으로 일반 활동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저는 그런 효과가 되게 큰 활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두산을 통해서 S 영역, 인권 경영, 그리고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ESG 내부 문화 확산 파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포스코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는 또 두산과는 다른 ESG 영역에 대해서 또 S 파트를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의 심가연입니다. 포스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에 동참하고 인류의 변형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추구해 왔는데요. 기업 시민이란 기업이 마치 한 명의 시민과도 같이 사회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주체의식을 갖겠다는 개념입니다. 포스코는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5대 브랜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대 브랜드로는 그린 위 포스코, 투게더 위 포스코, 챌린지 위 포스코, 라이프 위 포스코, 그리고 커뮤니티 위 포스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ESG 중 S와 관련된 라이프 위 포스코와 커뮤니티 위 포스코 사례를 각각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커뮤니티 위 포스코에 관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위 포스코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회사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고 포스코 그룹의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과 강양, 그리고 서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포항에 설치된 스페이스워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항에 나타난 롤러코스터 혹은 우주정거장을 연상케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스코가 선물한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국내 최대 체험형 공공미술 스페이스워크입니다. 21년 11월 포항 한우공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공개한 스페이스워크는 관광객들이 작품 위를 직접 걸으면서 작품과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작품입니다. 트랙 길이 333m는 포스코, 포항시, 포항시민의 상생과 협력, 미래를 상징하는 숫자이며 포항의 상징인 철, 빛, 바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포스코는 왜 이런 공공미술 작품을 포항시에 기부하게 된 것일까요? 포항이 제철소 부지로 확정되면서 포항시와 포스코는 특별한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50여 년간 포스코는 포항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 문화, 예술 인프라를 지원해왔습니다. 포스코는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선포한 후 상생 협력 차원에서 관광 명소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포스코가 기부한 한우공원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포항시에게 스페이스워크를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 기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였죠. 이런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의 역량과 기술이 총동원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작 비용을 부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구성해서 기획, 제작, 설치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대한민국 공각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명소화를 통한 상생과 문화, 예술 인프라 조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항 스페이스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아직 가보지 못했거든요. 있는 건 알았는데 마치 가본 것처럼 배경 지식을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해요. 우리 기업 시민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왔는데요. 2019년 7월 25일 포스코는 기업 시민 현장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살펴보자면 기업의 경영 활동은 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영속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성장한 기업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또 인류의 번영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ESG-S와 사회공헌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세요. 근데 ESG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재무적인 활동이 재무적으로 연결이 되는 평가를 받고 성과를 측정하는 거라면, 사회공헌은 또 약간 이제 우리가 기부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한 뭔가 회사가 우리가 뭔가 베풀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스페이스 워커의 사례는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사회 공헌하면 기업이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공헌을 하는 그런 일차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고, ESG 안에서의 S는 사실은 제품 책임, 공급망 관리, 인권 경영, 모든 이해관계자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한 영역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ESG 시대의 사회공헌 또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치를 함께 낼 수 있는 형태로 모델을 많이 만드는데요.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변수와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또 지역사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하면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또 다른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선순환이라는 부분에서 복합 패키지, 임팩트 패키지의 사업형으로 사회공헌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이만나 인턴 사원께서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스페이스워크가 워낙 유명하고 또 핫플레이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스페이스워크가 가진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방문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앞으로 방문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미 방문하신 분들이라도 스페이스워크가 갖는 의미라던가 기업 시민 정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방문하시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포스코에서 준비한 두 번째 기업 시민 영역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의 임한나입니다. 저는 포스코의 5대 브랜드 활동 중 라이프 윗 포스코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라이프 윗 포스코는 함께 미래를 만드는 회사라는 슬로건 아래 포항과 광양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다음 세대의 꿈을 키우기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는 입사와 동시에 보장받는 사내 가족 출산 친화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육아 걱정 없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16개의 다양한 출산 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결혼 시에는 결혼 축하금과 신혼여행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내 결혼식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임신기 단축근무를 이용할 수 있고 난임 치료 유급휴가 및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휴가의 경우 법적으로는 연간 3일이지만 포스코에서는 10일을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남직원의 경우 배우자 태아 검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출산 장려금이 지급되고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기 첫 만남 선물이 제공됩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포스코에서는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육아휴직을 1년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1년을 더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양육기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 최초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좋은 제도이지만 휴직 시에는 급여가 감소하고 본인의 커리어를 잠시 쉬어야 한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데요. 육아기 재택근무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서울, 포항, 광양에 총 6개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포항과 광양에 있는 상생형 어린이집은 협력사 직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중소기업 직원들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포스코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하여 자녀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수에 따라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출산 친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딸이 5살이어가지고 뭔가 보면서 상당히 많이 와닿았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엄마 아빠로 살아가기에 직장 근무를 하면서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인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포스코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준 게 너무 고맙네요. 보니까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직무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을 선택해서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는 7살까지는 우리가 좀 늦게까지 봐주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돌봄 교육이 또 없어지고 방과후 활동 떨어지면 바로 부모님들은 바로 육아휴직 바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육아할 때 환경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버티고 있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맞춰 쓰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를 뽑으라고 하면은 지금 저출산과 일가 가정의 양립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포스코가 S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활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없이 이제 유아기에 대한 재택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가장 엄마 손을 가장 많이 탈 때 경력과 그 직장 생활과 또 아이 돌봄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앞에 얘기했었던 임팩트라는 관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적인 사회 문제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활동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육아휴직은 누구나 아직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같은 환경은 부모님이 또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아이도 돌볼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모델은 사실 널리 펼쳐지고 많이 이제 좀 배워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까 임팩트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보통 요구되는 정도를 보통 지키세요. 1년이다. 뭐 52시간이다. 그러면 그거를 법적으로 지키는 컴플라이언스적으로 S 영역에 있는 활동들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이게 밸류가 되려면 사실은 누구나 해야 되는 법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만큼의 가치 창출인데, 아까 보시면 1년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2년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라든가 어떤 가치라는 부분을 다 부담하면서 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접 콘텐츠 촬영하시면서 또 임하는 인턴 사업은 어떠셨어요? 저도 최근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멀리 내다봤을 때 제가 나중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서 그것과 관련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회사를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포스코의 제도들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기업이 직원들과 좀 오래 함께 할 수 있을 방안들을 다방면으로 찾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느껴지는 것 같아요. 16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같이 계시잖아요. 이제 심가연 인턴 사원은 어떠셨어요? 여자다 보니까 이런 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포스코의 제도는 그냥 이름만 제도가 아니라 활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만큼 좀 유의미한 활동인 것 같아서 저도 오히려 포스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27명 정도 가셨는데 지금 현재 처음 대비 30% 이상 또 참가하시는 분들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수혜자 입장에서 잘 만들어졌다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반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그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또 모니터링되고 평가되면서 계속 이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포스코가 도입하고 있는 이 활동들이 계속 매년 참여율이 높고 또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또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턴분들께 기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ESG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또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포스코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포스코의 ESG가 나침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ESG가 많이 화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갖춰가야 할지 많이 고민이실 텐데요. 저는 포스코의 ESG가 앞장서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준비된 것 같은 멘트. 잘 들었습니다. 좋네요. 나침반. 네, 다음. 두산의 ESG는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ESG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도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산의 우리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청소년들과 함께 티볼을 하는 활동입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시간을 내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두산의 ESG가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함께라는 말로 ESG 자체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 협력사,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해야만 더 나은 문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포스코의 ESG가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뼈대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없으면 티는 안 날 수 있지만 그 제대로 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기능들이 합쳐서 오로지 하나의 완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ESG 경영하면 기술, 탄소 저감, 기후 변화, 컴플라이언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변화 관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관리는 S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활동들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례는 어쩌면 앞으로 ESG 경영을 공부하거나 또는 ESG 경영에서 함께 일하고 싶거나 또 ESG를 도입하는 많은 기업들한테 변화 관리와 내재화라는 부분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S가 사실 그 소셜이 아니라 스테이크홀더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인권 경영이라든가 임직원 조직 문화 그리고 지역 사회 그리고 여성의 문제를 또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과 사람 중심 그리고 기업과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종합편을 우리가 다 살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5세컨즈가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부터 BP 시리즈를 같이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제 편집도 하고 이제 그런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뭔가 이제 완성편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구성원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인턴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기업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니까 더 나아가서 이 일 경험 프로젝트, 일 경험 사업 자체가 되게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또 다른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좀 후배 기수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직접 참여해보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를 한 가지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업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저 스스로도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하실 수만 있다면 무조건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회사 생활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는 건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요즘 워낙 핫한 ESG를 직접 눈앞에서 배워볼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메리트였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하고 있습니다. ESG 팀 같은 경우에는 신입을 많이 뽑지 않는데요. 요즘 최근 ESG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SG 팀에서는 ESG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업자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다른 부서, 유관 부서와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ESG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SG라는 걸 실제로 글로만 보고 그죠? 기사로만 접하고 뉴스로만 보지 내가 여기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경험해 본다는 거 엄청 큰 것 같아요. 자, 대망의 마지막. 사소한 일이라도 뭔가 경험을 해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향후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ESG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의 입장으로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기업에서 일 경험을 하면서 사실 볼 수 있는 자료도 엄청 많고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깨너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이 활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느끼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종료하고 나면 다시 또 사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미래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포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부족함을 느끼면은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이 단순히 경험으로만 그치지 않고 향후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서 쟤는 뭐든지 잘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인턴을 시작했을 때 그 전에는 사회가 억막하고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스코에서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냥 일 전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도 그런 분들처럼 나중에 취업을 하고 어른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다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실무에서 일하고 현직자와 소통하면서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인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공부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첫 사회생활과도 다름이 없었는데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바탕으로 ESG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멋진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 진짜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좀 다짐하는 메시지 같은 이야기여서 저도 들으면서 너무 좋았고, 도와주셨던 이제 포스코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팀원들이. 그분들처럼 멋진 어른이 되셔서 다음번 일경험 담당자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제 선배로서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ESG는 아직 뭐 전문가가 있는 분야라기보다는 다 같이 이제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ESG 일경험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좀 깬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인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스펙을 한 줄 채우기 위해서 몇 기간 동안에 내가 여기에 경험을 했습니다 정도의 이제 한 줄이 남는데, 사실 이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후배들에 대한 케어도 있고 또 많은 관련된 부서들의 노력들이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인턴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 BP 시리즈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ESG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도 으쓱 플랫폼, 또 으쓱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이 채널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ESG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A부터 Z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도 꼭 플랫폼, 으쓱 플랫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으쓱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일경험 사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일경험 사업 포스코와 두산에서 오신 우리 인턴분들, 지평 경영 컨설팅 센터의 이준희 센터장님과 함께한 BP 시리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경험 시작 전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ESG 업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인턴 선임들 덕분에 저 역시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산 ESG 경영을 조사하고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눈 두 분 선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 선임님들의 ESG 업무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